안녕하세요.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. 세 번째 강의에서 제가 이번 주에는 칼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. 먼저 다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칼을 갈고 끌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제가 이 칼을 갈 때 세 가지의 속도를 가지고 하는데요. 물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. 처음에는 뭐 한 가지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.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다이아몬드 숫돌인데요. 여기 150방, 제일 거친 겁니다. 이제 칼을 처음 봤을 때 칼이 갈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갈고 싶을 때 여기 150방 정도로 하고요. 요 뒤에는 600방 정도로, 요 앞에 거로 150방으로 한 다음에 또 600방으로 좀 마무리를 하는 상황으로 가고요. 그 다음에는 이렇게, 이건 1000방 정도 됩니다. 1000방 정도 되고, 1000방 정도 마무리, 또 그 다음에 아주 곱게 최종 마무리할 때 2000방 정도의 이상 되는 숫돌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됩니다. 거의 광을 낸다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숫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물 속에 한 30분 이상 담궈 놓고 숫돌이 충분히 물을 먹었을 때 그때 이제 칼을 갈게 됩니다. 자, 이제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. 물론 여기 단계에는 이미 이게 칼이 갈려 있는 상태니까 건너뛰고요.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정도만 숫돌이 있으셔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습니다.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이 정도 가지고 충분히 다 했고요. 조금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2000방, 3000방 정도의 숫돌을 가지고 쓰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칼을 먼저 한번 갈아보겠습니다. 물론 재수강하신 선생님들께서는 1년 동안 칼 가는 방법을 충분히 알으셨기 때문에 뭐 이건 안 보셔도 되지만 그래도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숫돌은 맨 처음에 우리가 칼을 잡을 때는 이렇게 잡죠. 근데 숫돌을 잡을 때는 이렇게 잡습니다. 이렇게 잡고, 이렇게 잡고. 자, 칼은 우리가 부엌칼 갈고 뭐 낫을 갈고 이렇게 갈 때 보통 이렇게 갑니다. 이렇게 갈면 칼이 내가 아무리 똑바로 한다고 해도 앞으로 넘어갔다 뒤로 넘어갔다 이게 둥글게 됩니다.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둥글게 하다 보면 이 면이 반듯하게 이렇게 갈리질 않고 둥그러집니다. 여기도 둥그러지고, 그럼 둥그러지면 아무래도 이게 이쪽 면이 두껍기 때문에 세밀한 거를 하기가 좀 어렵고요. 또 이게 둥글다가 보면 칼이 날카롭지 않아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. 물론 뭐 이렇게 가시는 분도 이게 맞다고 하시긴 하는데요.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면 더 세밀하게 날카로운 칼을 못 만들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날이 숫돌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해서 진행하는 방향이 똑같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. 자, 칼을 잡고 대고 처음에 댈 때 지금 현재 칼의 각도를 잘 봐야 됩니다. 칼이 이렇게 맨 끝이 딱 닿는 순간이 칼의 각도입니다. 이 각도를 유지하시고 똑같이 밀지 않으면, 예를 들어서 이걸 세워서 민다 그러면 날만 달겠죠. 또 이렇게 해서 이걸 좀 누운다 그러면 이 부분이 달겠죠. 이 부분이요.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안 되니까 이렇게 칼의 각도를 딱 잡은 상태에서 내 칼의 각도는 이 정도구나 잘 기억하시고요. 자, 이렇게 대고 앞뒤로 이렇게 들렸다 밀리지 않게 똑바로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미는 겁니다. 이렇게 너무 빨리 하실 필요 없고요. 지금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칼은 전부 다 이미 갈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많이 갈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. 칼날을 세우는 정도로면 됩니다. 지금 현재로는요. 자, 좀 많이 갈아야 될 필요 있을 때는 여러 번 주고, 자, 혹시 처음 했을 때는 이 각도가 잘 기억이 안 되니까 다시 펴서 이게 잘 갈고 있나? 갈리고 있나?
이 상태를 보는 겁니다. 이렇게 요 갈려있는 파란 선하고 날하고의 두께가 일정하죠. 이렇게 일정하게 똑바로 갔을 때 이게 똑바로 갈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이쪽이 달고 이쪽이 달고 이렇게 또 앞에가 달고 뒤가 달아서 나중에는 배가 불룩한 그런 칼이 됩니다. 그걸 못 맞추면. 자, 마찬가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서 물을 붓고 칼의 각도를 더 잘 하려면 이 상태에서 가만히 대면 물이 딱 닿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. 이게 칼의 각도입니다. 자, 여기서 앞뒤로 움직이지 않게 똑같이 이 손을 밀고 얘는 딱 잡고 움직이지 않게 하고 왼손에 하고 일정하게 두 손이 양손이 일정하게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. 이렇게. 자, 이거 좀 숙달이 되면 좀 빨리 해도 되겠죠? 자, 다음에 반대편 방향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뒤집는다고 생각하시고 왼손은 아까 오른손이 잡았던 거하고 똑같이 왼손으로 잡고 칼날은 숫돌하고 일직선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칼의 각도를 잡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또 잡고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. 아, 이게 잘 갈리고 있나? 또 어디가 잘못 갈리고 있나? 각도는 틀리지 않았나 보시면서 확인하시면서 또 확인하고 또 밀고 하는 과정에, 근데 확인하지 않고 계속 밀다 보면 이 각도가 누워서 계속 밀 수도 있고 세워서 밀 수도 있습니다. 순간순간 확인하시고요. 자, 이제 어느 정도 일을 했다고 생각하신 상태에서 칼에 잘 갈렸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눈으로 봐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. 눈이 좋으신 분은 괜찮겠죠? 근데 웬만해가지고는 안 되고 손의 감각으로 하는 겁니다. 손으로 이렇게 칼날 끝을 대보는 겁니다. 그게 맨질합니다. 또 이쪽으로 대가지고 여기를 긁어보면 이쪽은 조금 거칠거칠합니다. 그러면 칼의 날이 이쪽을 갈면서 넘어간 겁니다.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가 거칠한 거거든요. 거칠한 부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또 반대로 이쪽에서 미는 겁니다. 살살 밀고요. 자, 세게 밀을 필요가 없습니다. 이미 갈려있다고 했죠? 갈려있는 상태에서 날을 세우는 상황으로 가니까 또 마찬가지로 해보고 이제 괜찮네? 근데 또 해보니까 이쪽이 좀 거칠어졌어요. 그럼 이쪽을 살짝 또 밀어주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해보니까 이쪽도 잘 안 걸리고 이쪽도 안 걸리고 그러면 이쪽으로 했을 때 이 거칠은 면이 칼 끝에 그러니까 날에 생깁니다. 이때가 양쪽에 칼날이 똑바로 서 있는 상태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닦고 마무리하면 칼이 되고 이제 더 이거를 맨질하게 하고 싶을 때는 더 고운 숫돌을 가지고 밀게 됩니다. 똑같이 마찬가지로. 그러면 이제 약간 면이 거칠었던 거나 날도 좀 거칠은 날이 더 날카롭게 됩니다. 또한 이 갈은 면이 광이 납니다. 자, 이렇게 여러분이 숫돌이 고운 게 없으면 굳이 지금부터 구입하지 마시고요. 천물점에 가시면 아주 고운 지금 여기서 2000방 3000방 되는 사포가 있습니다. 사포를 가지고 요 대신 작용을 해도 됩니다. 사포를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숫돌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. 사포라도. 물론 이제 고정하고 이런 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사포도 문제가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당장은 꼭 더 잘 갈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사포를 사십시오. 사서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 아주 광택도 나고 곱게 될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마무리돼서 항상 작업을 하기 전에 칼날의 상태를
항상 확인하시고요. 또 끝나고도 확인해서 하면 이제 작업할 때 굉장히 수월하게 되고 면이 아주 날카롭게 잘 나갑니다. 자, 마무리했고 칼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. 여러분들도 칼은 이렇게 갈아보세요. 또 여자분들도 굳이 남자분들한테 뭐 칼 갈아달라는 말씀 하지 마시고요. 직접 가셔도 됩니다.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. 요거 각도만 잘 잡으면 앞으로 부탁 안 해도 됩니다. 스스로 갈 수 있으니까. 네, 갈아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칼 가는 건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는 우리 재수강 선생님들도 이미 끌도 갈아보셨지만 이제 끌을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 끌을 사용하시고 지금 가지고 계신 거는 이제 음평각을 하기 위해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요게 끌을 갈아보니까 넓은 거보다 좁은 게 더 어렵습니다. 칼 가는 게, 아니, 끌을 가는 게. 그래서 이 끌을 자체를 중간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끌을 갈 때 이렇게 가면 거칠어서 이렇게 가면 이게 잘못되면 이게 각도가 좀 쓰면 이 숫돌의 표면을 갉아먹게 됩니다. 그리고 또 여기도 날카롭지 않게 되겠죠. 막 거칠어지는 상황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요 정도의 두께면 45도 정도서 마찬가지로 아까 칼과 같이 이렇게 맞춰서 요 면이 숫돌하고 딱 닿는 게 끌의 각도입니다.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사선으로 똑같이 밉니다. 물론 왔다 갔다 안 하고 똑같이 그걸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. 그래서 칼보다 어떻게 보면 끌이 더 어렵습니다. 자, 그대로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. 자, 이쪽으로만 갈면 좋은데 사람이 힘이 아무리 정확하게 한다고 해도 이게 일정하게 안 갈리는 수가 있습니다. 여기가 힘이 더 갈 수도 있고 여기보다 그렇게 되니까 또 돌려서 마찬가지로 잡고 미는 겁니다. 그러면 보완이 되겠죠? 이렇게. 자, 이게 다 갈았다고 그렇습니다. 물론 이제 제가 좀 먼저 갈아놓은 거기 때문에 많이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쪽 면이 거의 다 갈렸다고 생각하시면 이 상태에서 뒷면을 갈아야 되겠죠. 아직도 이제 여러분들 중에 뒷면이 처음에 나온 거와 같이 이쪽으로 이렇게 그냥 기계로 가는 것 같은 무늬가 있을 겁니다. 이 무늬를 없애야 되겠죠. 갈면 이 상태로는 기계만 가는 거니까 이제 숫돌 같은 더 정밀해야 되니까 이걸 대고 비비는 겁니다. 오히려 뒷면은 앞으로 밀 때보다 뒤로 당길 때 이때 더 힘을 줘야 됩니다. 그래야 오히려 탄실하게 되는데 앞으로 밀 때 잘못 밀면 이게 지금 이미 갈려져 있기 때문에 날카롭기 때문에 뭐 숫돌을 갉아먹고 또 끝이 무뎌질 수 있기 때문에 밀 때는 살살 밀고 밑으로 당길 때 오히려 힘을 줘서 당기시면 더 잘 갈릴 겁니다. 이렇게 충분히 갈고 자, 여기도 마찬가지로 칼과 똑같이 날카로워야 됩니다. 아까 칼 간 거에 못지않게 날카로워야 저기 좀 무른 나무도 쉽게 내가 이 무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이 정도 하고요.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더 고운 숫돌을 가지고 밀게 됩니다. 마무리를 하는 거죠. 마무리를 하고 자, 이번 마무리를 딱 붙이고요.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돌려서 하고 당기면서 하고 중간중간 이제 보십시오. 마무리니까 자, 이게 날카로운지 이쪽으로 넘겼을 때 걸리는 건 없는지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걸리는 게 없는지 이렇게 보면 이 뒤에가 걸리고 있습니다. 지금 살짝 손끝에 걸리니까 뒤를 더 가는 겁니다.
마찬가지로 이제 걸리는 게 없으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. 아주 날카로운 상태로 되면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. 자, 이렇게 작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하시고요. 또 조금 더 넓은 거는 옆으로 가게 되는데요. 옆으로도 가게 되는데, 이 좀 넓으면 옆으로 가는 게 좀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. 이렇게. 넓은 거는 좀 좁으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막 흔들리기 때문에 약간 사선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. 넓은 거는 이렇게 갈아도 충분합니다. 자, 방법은 지금 알려드렸으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. 끌가는 거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